내가 알려줄게. 닥터 발론입니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거. 관절면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그 마찰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책상 위에 유리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얼음 있잖아요. 얼음을 딱 넣고 한번 쭉 밀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쫙 잘 미끄러지죠. 얼음과 유리판 사이에 마찰계수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은 연골이 움직이는 거에 미끄러진 정도가 그거에 한 1000분의 1 정도 돼요. 굉장히 미끄러운 거,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연골이, 무릎이라든지 다른 관절들이. 근데 이게 우두둑 소리가 난다. 그럼 연골면이 울퉁불퉁하고 이게 많이 벗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위의 일부가 그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관절 사이에 끼어 들어가니까 빠그락 할 수가 있죠. 근데 아프진 않아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통증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살짝 벗겨져가지고 그게 돌아다니면서 빠그락 거릴 때까지는 환자분들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나, 아프지가 않은데 그래도 소리가 나면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소리가 그렇게 나다가 울퉁불퉁한 게 조금 계속 움직이게 되면 정리가 되면 또 소리가 좀 덜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괜찮은 건가 이러면서 이제 그게 반복이 됩니다. 한번 소리 나고 상당 기간 또 무릎을 쓰면 불편하고, 어떨 땐 약간 붓기도 하고 뜨뜻해지기도 하고, 좀 쉬면은 또 괜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잊고 지내다가 또 소리가 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시게 되면은 연골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서 진행된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 무릎에 소리가 나는 경우는 그거 외에도 연골판이라고 해서 뼈랑 뼈 사이에서 이제 연골이 덮여 있고 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연골판인데, 그게 해지거나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해서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그게 관절 안에서 껴들어가면서 껴들어갈 때마다 따각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것도 신경세포가 없어요. 바깥쪽은 있는데 안쪽에는 피도 잘 안 통하고 신경세포가 없으니까 안에서 이렇게 빠락거리면은 이게 계속해서 관절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근데 통증은 뭐 없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진행돼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내가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아프다, 그러면 이미 많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얼른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소리가 난다, 아프진 않다, 괜찮겠지? 과연 괜찮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소리가 자꾸 나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소리가 나는데 아프진 않은데 붓는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 이런 거는 뭔가, 특히 관절에 소리가 나는 건 이상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병을 키우는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아프진 않는데요, 또 괜찮은데요, 하지만 자꾸 반복되면 꼭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일 가능성 있죠. 관절염,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뭔가 자극이 생기는 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염증이 생기면 첫 번째 통증이 생기고, 두 번째 부종이 생깁니다. 붓습니다. 세 번째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증의 가장 3대 징후라고 얘기합니다. 아프고 붓고 열나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반응을 통해서 그 부위가 안정화되고 가라앉게끔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유지하려고, 그게 비단 관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뭐 내부 장기, 다른 데서 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는 약이 가장 대표적인 게 소염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소가 이제 뭔가 소화기, 불을 끄는 게 소화기라고 하잖아요. 염증을 끄는 게 이제 소염하는 작용이고, 진통제, 안 아프게. 그래서 소염 진통제의 가장 큰 개념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개념인데, 염증이 같이 가라앉고 이제 통증도 가라앉게 되죠. 근데 이제 소염 진통제가 문제가, 우리 몸에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도 하지만 위 점막의 보호 기능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럼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서 좋긴 한데 위점막이 약해지니까 위가 약해지고 속이 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염 진통제의 옛날 버전은 무릎은 안 아프고 관절은 안 아픈데
위가 쓰리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새 이제 새로 나오는 약은 이쪽으로만 역할을 하게 하는 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염 진통제를 많이 먹는다. 그리고 수년간 먹었다. 근데 속이 쓰리다. 혹시나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시고 그 약이 나한테 잘 맞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위를 보호하는 약을 추가로 좀 드시면서 먹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약을 좀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소염 작용만 하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위 보호하는 약을 추가로 넣을 건지 아니면 약의 패턴을 좀 바꿀 건지 아니면 관절염 약을 수년간 먹는 것도 솔직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염 진통제 계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라고 하면은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치료, 뭐 주사 치료부터 해서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그런 컨디션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은 그런 약을 끊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뭐 항생제는 아니지만 하지만 약에 내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약에 좀 의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약을 먹기보다는 약을 좀 끊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고 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얘기했던 염증 쪽으로 해당되는 약으로 한번 바꿔보고 이 약이 좋으면은 위를 보호하는 약을 추가로 좀 먹어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에 하는 인공관절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관절면이 다 망가졌을 때, 관절염이 와가지고 관절면이 다 울퉁불퉁하게 망가졌을 때 이제 인공관절을 하고 또 하나는 어깨에 이제 감싸고 있는 그 힘줄이 있어요. 속근육,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이 다 해졌는데 이걸 꿰맬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그 힘줄이 어깨를 움직이게 해주는데 어깨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최근에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인공관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회전근개 손상도 우리가 치료합니다. 그래서 크게 관절염일 때 회전근개 관절 파열로 이게 오래돼 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인공관절을 하게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제 연령대가 한 60대 후반, 70대 한 중반 뭐 이 나이대 이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나이 때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거의 뭐 돌아가실 때까지 쓰시는 거죠, 자기 관절을.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체중 부하가 되는 곳이 아니고 그 나이 때쯤 인공관절을 어깨를 한다. 그러면은 평생 잘 쓰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고 나서 이제 좀 재활 기간이 좀 소요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뭐든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수반되는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또 그거에 대한 대처를 잘 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갖춰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잘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이 어깨 운동 중에 제일 안 좋죠. 특히나 각도라든지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어깨 통증이 생기는 자세라든지 위치에 수영을 할 때 사용하는 팔의 위치와 제일 상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일상생활에?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오버헤드 모션이라고 그러는데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자세가 어깨 건강에 제일 안 좋습니다. 특히나 어깨에 발생하는 이제 대표적인 질환 중에 회전근개 손상과 관련해서는 오버헤드 모션이 제일 안 좋고 특히 이제 팔을 이제 우리가 주머니에서 뭐 물건을 꺼낸다든지 팔이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자세가 뼈랑 뼈 사이에 힘줄이 지나가는데 그 공간이 가장 좁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팔을 이렇게 안으로. 근데 수영할 때, 자유형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 자세가 어깨에 반복적으로 이제 자극을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어깨 아프신 분들은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수영과 관련돼서 아파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 부위가 좁고 회전근개 손상이 좀 있다. 회전근개라고 하는 게 주로 앞쪽이 뜯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영은 평영입니다. 평영. 평영은 여기서 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또 수영을 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부력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안 가니까.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수영 자세 중에 뭐 저병이라든지 평영은 디스크에는 또 안 좋습니다. 자유형, 배영이 이제 디스크에는 좋고, 이제 어깨에는 팔이 많이 올라가는 자세니까 평영 그리고 배영의 일부 정도가 어깨에는 또 좋습니다. 그래서 수영의 그러한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수영은 어깨에는 굳이 좋은 운동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이 골프는 아무리 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오십견이 왔을 때 이제 어깨가 굳어져 가지고 오면은 백스윙의 탑을 만들기가 어렵고, 팔로우를 했을 때 이 끝에서 늘어나는 게 잘 안 되면서 뒷부분이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다 하지만 그게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는 안 좋고 약해졌던 부분들이 점점 엉거붙으면서 운동의 제한까지 생긴 경우, 오십견까지 좀 진행된 경우, 단순 뭐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손상, 충돌 증후군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만 있던 게 이제 어깨가 굳어지는, 우리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증상까지 조금 진행된 경우에 이제 골프 움직임에서도 통증까지 생길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소 잘 하던 그런 스윙이 좀 뻣뻣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생긴다, 그럴 때는 한번 이제 병원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